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신경화증, 영어로는 시스테믹 스클레로시스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신경화증이라는 질환은 이름 때문에 그냥 피부가 딱딱해지는 병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핵심이 뭐냐면 피부만이 아니라 혈관 이상, 성유화 때문에 폐, 심장, 신장, 위장관까지 침범할 수 있는 그런 전신성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 전신경화증은 혈관 손상, 섬유화 이 다 키워드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신경화증은 세 가지를 기억을 하면 되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혈관 손상, 그리고 두 번째로 면역 이상, 그리고 세 번째로 파이브로블라스트 액티베이션으로 인한 콜라겐 데포지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콜라겐이 과하게 쌓이면서 조직이 이제 딱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혈관 손상, 면역 이상, 간단하게는 섬유화에 대해서 이 키워드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혈관이 먼저 망가지고 면역 이상이 생기고 그 결과 피부와 장기가 이제 섬유화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신경화증에서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하나는 여기 적어보면 레이너드 피노미나. 또 다른 하나는 스킨 픽닝, 피부 경화입니다. 그래서 레이너드는 추위나 스트레스에 이제 노출됐을 때 손가락 색이 이제 막 하얗게, 그다음 파랗게, 또 다시 빨갛게 변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신경화증의 되게 흔한 초기 징후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스킨 픽닝, 피부 경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피부 증상에 대해서만 알아보면은 피부는 보통 이제 손가락 끝에서 시작해서 몸 쪽으로 진행을 하죠. 그래서 손이 뭐 붓거나 뻣뻣해지고 또 피부가 두꺼워지고 팽팽해집니다. 이거를 이제 스클레로데틸리라고 하고요. 스클레로데틸리라고 하고 또 입 주위 피부도 이제 딱딱해져서 입이 잘 안 벌어질 수 있고 얼굴 표정이 굳어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디지털 얼설, 이건 뭐냐면 이제 그 손가락에 생기는 궤양이죠. 손가락 또는 발가락에 이제 피부가 깊게 패이는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이건 이제 뭐 혈류 장애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레이노이드 피노미넌이랑 연관되는 경우가 흔하죠. 그리고 타는지액테시아, 이거는 뭐냐면 피부 표면에 모세혈관이 확장돼서 붉은 핏줄처럼 보이는 상태인데 뭐 얼굴이나 손, 입술 이런 데 나타날 수 있고 그런 스파이럴 베인이랑 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칼시노시스, 이거는 피부나 연부 조직에 칼슘이 되게 비정상적으로 침착되는 상태를 칼시노시스라고 하죠. 그래서 딱딱한 결절처럼 만져지고 때로는 피부 밖으로 튀어나오거나 염증이나 통증 같은 걸 유발할 수 있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제 막 손이 붓거나 뻣뻣하고 또 피부도 두꺼워지고 이런 스클레로데틸리, 뭐 입주위 피부도 딱딱해져서 입도 잘 안 벌어지고 얼굴 표정도 되게 많이 굳어 보이고 또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타난지액테시아, 칼시노시스, 디지털 얼설, 이런 좀 말단 손가락 병변도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전신경화증이 되게 크게, 이건 좀 시험에서도 중요한 부분인데 크게 리미티드 키테니우스랑 디퓨즈 키테니우스. 네, 이게 전신경화증이 크게 리미티드 키테니우스랑 디퓨즈 키테니우스로 나눠요. 리미티드는 피부 침범이 주로 손가락, 손, 팔꿈치 아래, 얼굴 쪽에 좀 상대적으로 제한되고 그리고 보통은 더 천천히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제 디퓨즈는 피부 경화가 조금 더 넓고 빠르게 진행되고 몸통이나 그런 상지 근위부까지 이제 침범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부 장기 침범 위험도 되게 커지고, 그래서 리미티드는 좀 말단이고 천천히 진행을 한다. 그리고 디퓨즈 키테니우스 같은 경우에는 넓게 그리고 빨리. 네. 이 병에서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내부 장기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폐를 먼저 보자면 폐는 되게 가장 중요한 장기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 대표적으로는 interstitial lung disease, 그러니까 ILD, 그거랑 이제 pulmonary arterial hypertension, PAH, 이게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ILD는 특히나 이제 diffuse disease랑 관련이 깊고요. 그리고 PAH 같은 경우에는 limited disease에서 더 잘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ILD, PAH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위장관도 되게 잘 침범을 하죠. 위장관. 네.
특히나 이제 식도 운동이 떨어져서 GERD, 삼킨 곤란, 역류 이런 증상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리미티드 디지스에서는 그 크레스트 개념과도 연결해서 그 식도 문제를 같이 떠올리면 좋습니다. 그 크레스트가 약자로 그냥 외우기 쉽게 만들어 놓은 건데요. 하나씩 살펴보면은 크레스트 앞글자만 딴 거예요. 그래서 C는 카시노시스, 그리고 R은 레이노이드 피노미논, 그리고 E는 에소파지알, 에소파지알 디스모틸리티, 그리고 S는 스클레로닥틸리, T는 텔란지타시아. 이거 왜 이러지? 텔란지타시아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크레스트.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그 리미티드 시스테믹 스콜러시스의 대표적인 임상 증상을 좀 외우기 쉽게 만들어 놓은 단어예요. 그래서 네, 리미티드. 이 중에 이제 E가 있죠. 에소파지얼 디스모틸리티. 이거를 좀 중요하게 기억을 해두면, 연관해서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도운동이 떨어져서 GERD, 삼킨곤란, 역류 증상 같은 게 잘 생긴다. 이거 자체가 이제 크레스트에서의 E, 에소파지얼 디스모틸리티의 설명인 거죠. 그리고 이제 신장도 있죠. 신장에서는 가장 무서운 합병증이 이제 스클레로더마 베널 크라이시스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심한 고혈압이랑 급성 신손상이 생길 수 있고요. 특히나 이제 디퓨즈 디지스와 안티 RNA 폴리머레이즈 3와 연관성이 큽니다. 그래서 신장에서 레날 크라이시스, 고혈압이랑 AKI 이걸 좀 잘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그냥 조금 자세하게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시스테믹 스클레로시스에서 신장 혈관이 이제 갑자기 좁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혈관 수축이 오고 섬유화가 진행되고 그래서 신장이 피가 부족하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RAAS, 라스 시스템이 과활성화되는 거죠. 그래서 레닌 분비도 더 아래로 안 가는데 레닌 분비도 많아지고, 그리고 안지오텐신 2도 이제 많아지고, 그래서 혈압이 폭발적으로 이제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한 고혈압이 생길 수 있고 신장이 손상돼서 되니까 AKI.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제 레날 크라이시스는 고혈압 플러스 AKI 이렇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험한 이유가 되게 몇 시간에서 며칠 사이에 되게 엄청 급격하게 악화가 돼요. 그래서 치료를 안 하면 투석을 해야 되거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체 매칭도 되게 중요한데요. 이제 안티 센트로미어 안티바디는 주로 리미티드 키테니어스 시스테믹 스클레로시스와 연관돼 있고 PAH랑 연결해서 기억을 하면 좋습니다. 제가 적어보자면 안티 센트로미어, 근데 이제 반대로 안티 토포이스모레이즈 1 안티바디는 디퓨즈 큐테니어스 디지스와 더 관련 있고 ILD와 연결이 됩니다. 또 이제 안티 얘랑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리고 안티 RNA 폴리머레이즈 3 안티바디. 이 친구는 이제 또 디퓨즈 디지스, 레날 크라이시스, 그리고 일부 연구에서는 암과의 연관성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레날 크라이시스, 아까 레날 크라이시스 있었죠? 그래서 이제 안티 센트로미어 안티바디는 리미티드 키테니어스와 연관된다는 점, 그리고 안티 SCL17은 디퓨즈 키테니어스, 안티 RNA 폴리머레이즈 3 안티바디는 이제 레날 크라이시스랑 연결해서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치료를 보면은 이제 완치시키는 한 가지 약이 있는 병이 아니에요. 그래서 침범 장기별 치료가 이제 핵심이 되겠고요. 레이노드 현상에서는 이제 DHP, CCB, 예를 들면은 니페디핀 같은 혈관 확장제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ILD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이코페놀레이트, 그리고 사이클로포스퍼마이드, 그리고 닌테더닙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냥 한번 정리를 하면서 적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너드 현상 같은 경우에서는 니페디핀, 그리고 ILD 같은 경우에는 마이코페놀레이트, 그리고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그리고 린테다닙, 네, 이런 약들이 쓰이고, 그리고 PAH 같은 경우에는 실더나필, 그리고 보센탄, 네, 그리고 이제 레날 크라이시스 같은 경우에는 ACE 이니비터,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혼동을 하지 말아야 되겠는데, 로컬라이즈드 스클레로더마, 예를 들면은 몰피어는 피부에 국한된 섬유하고 전신경화증처럼 이제 레이너드 현상이나 내부 장기 침범이 핵심은 아니에요. 즉 이제 전신경화증은 전신질환, 로컬라이즈드 스클레로더마는 피부 국한 질환이라는 점을 구분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로컬라이즈는 피부 국한, 시스테믹은 내부 장기 침범이다. 이걸 알면 좋고, 그래서 이제 전신경화증은 혈관 손상이랑 섬유화가 핵심인 전신적인 자가 면역 질환이다. 증상은 레이너드 피노미넌, 그리고 스킨 테크닉, 스클레로닥틸리가 이제 대표적이고, 그리고 내부 장기로는 뭐 ILD, 그리고 PAH, GERD, 그리고 레날 크라이시스를 꼭 봐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항체 3가지 대표적인 거 알아봤는데요. 안티 센트로미어는 리미티드, 그리고 안티 SCR70는 디퓨스와 그리고 이제 이거에 속한 게 이제 ILD, 이거에 해당하는 게 ILD 있었죠. 그것도 연결해서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고, 그리고 안티 RNA 폴리머레이즈 3는 이제 레날 크라이시스로 연결을 해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신경화증은 피부가 딱딱해지는 병이 아니라 혈관이 망가지고 장기가 섬유화되는 병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우리가 훨씬 잘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